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월 두 번째 주간 첫 번째 월요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주간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외국인이 1조 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예비 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러 회사들이 이거 관련된 준비 부분들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화제가 될 것인가, 기존에 이제 상승 파동 부분들을 이끌어냈고, 지금 돌림 파동 부분들,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추세 연장 부분,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뭐 제약들 MOU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로 어떤 특징 부분들을 가지고 반등을 할지, 자, 이 여부가 이번 주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CS가 이제 이번 주에 개막이 좀 되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부분을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역시 3대 지수가 고용지표 보고 살짝 부진이 나왔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3대 지수는 차해상 최고치의 마감 부분들을 진행을 했어요. 유럽 증시가 특징적으로 보면,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최고치 마감 부분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또 코멘트를 했다는 걸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실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사상 최고치 부분들이 갱신되는 게, 원행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예비 실적이 나오는 것처럼 미국도 여러 회사들의 실적 부분들, 세제 개편안의 기대감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 뭐 기존 팡주식들 있죠. 팡주식들이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실적 부분들이 좋은 건 사실인데, 단지 이제 피로도가 많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실적 발표 부분이 나올 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지만, 그 이상 뭐 전월 대비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라든지 이런 퍼센티지가 당연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향후에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도 여전히 더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의 기대치 부분들이 있느냐, 이게 가장 포커스가 좀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박스권 상단의 돌파 부분들까지는 아직 조금 미약한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종목군들로 일단 박스권 대응 부분들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부 해외 증권사들이 기존 팡 주식들 있죠.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미래 성장 동력 부분들을 완벽하게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 기대치 부분들을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합니다만은, 1, 4분기, 작년 4, 4분기에 IT 업종, 기존 팡,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실적 기대감 자체가 높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한 1.6%, 페이스북 1.3%, 뭐 이베이 거의 한 3%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실적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미국의 3대 지수를 신고가 파동 부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 역할 부분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연관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실적이 좋다는 걸로 상승 부분들이 나왔죠. 그에 반해서 D램 익스체인지라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도시바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저기서 랜드 플래시의 공급 과잉 관련된 부분들에도 우려가 된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고, D램 생산 역시 약간 과하다 라는 코멘트가 들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한 2% 정도 하락 부분들 나왔어요. 그러니까 1분기는 랜드 가격이 완만한데 뭐 바로 이게 꺾이지는 않아요. D램,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한 두 자리 조정 부분들 예상을 하고, D램 역시 상반기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 하반기는 둔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쪽 관련된 그 수요 부분들은 카파 자체가 증설하는 부분들이 진행되지만, 증설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공급 우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우려가 그 종목군, 그 다음에 특히 D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의 가격을 조금 향후의 기대치를 눈높이로 좀 낮추는 그런 역할 부분을 할 겁니다. 기존 실적 대비 퍼포먼스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향후 기대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을 일단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신라젠의 대주주 메도시오크가 대표 친척이 한 2,100억 정도 팔아가지고 공시전 정부 유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제규어 쪽 있죠. 제규어 전기차 배터리 공급 부분들. 중국은 아직까지 좀 막혀 있어요. 중국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유럽 쪽의 진출 부분들을 확대를 하면서 중국의 또 풍선 효과 부분들 유럽 쪽에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자기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은 보조금 부분들을 지급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해외 쪽에도 잘 하고 있다 라는 코멘트 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말이 많고 실적 자체 주가도 참 비탄력적이죠. 근데 그 작년에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기관,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현황 부분들을 좀 보니까 작년 전체 순 매수에서 3위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임이 더디고 재미가 없는데 외국인들은 그 틈을 여기서 박스권, 밑에 바닥권에서 박스권 부분을 유지가 될 때 외국인들은 저평가의 영역 부분으로 차분하게 물량 부분들을 매수를 했다 라는 코멘트. 그래서 LG전자가 자율주행차 동맹 부분도 구축하고, 현대차가 최근 볼보, 테슬라라든지 구글 쪽에서 나온 팀들의 오로라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의 조직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MOU를 맺었다는 부분하고, 이번에 이제 CS가 개장 부분들이 되면 전기차 대 수소차예요.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린 것 같아요. 코멘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다이아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종목군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배터리 쪽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조금 많이 좀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플랫폼 부분들인 수소차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량에 뭐 공해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차량 수소차의 발생 시스템을 집안에 전기 발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발전기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현대차 시범 전시관인가요? 그쪽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9일날은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예비 실적, 그리고 CS, 오늘 이제 JP모건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약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뭐 기술 이전 협약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모멘텀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장차관급으로 지금 만나고 있죠. 저는 저쪽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바로는 아니고, 바로 어떤 경제협력 관련된 부분들은 못하겠지만은 평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산가족이라든지 향후에는 거기까지 경제협력 관련된 부분까지 진행될, 왜냐하면 지금 자체에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제협력 부분들을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잘 매치하느냐, 서로의 이익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윈윈 효과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념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그 이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력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리고 여기에 북극해가 많이 녹고 있습니다. 녹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가 유럽으로 가는, 미국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가 북극 항로가 서서히 오픈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그 연장 경제 활동의 규모 자체가 아시안 쪽이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가 커진 것처럼 이쪽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가지고 이쪽 시베리아 개발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새로운 물류의 유통 관련된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런 경제적인 흐름 부분들의 서로 협력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용장거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상승 파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 10조 정도 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기관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 자체가
매수의 확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산업재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종합지수 여러분 12월 달에 메인 포인트 2400포인트까지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두 번의 선발대를 보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선발대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1차, 2차 경기 민감주 저가 매수 부분하고 2차 반에도 3차까지도 매수 부분들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부분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월 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 외국인이 1조 샀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마감을 했고 4분기 언행 시즌에 대한 기대감, JP모건 헬스케어, CS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어떤 강한 수급보다는 강한 수급은 지난주에 들어왔고 모멘텀의 확장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